안녕하세요. 3단원 2차 방정식이 끝나고 이제 2차 함수 단원 들어갑니다. 2차 함수와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2차 함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준비해 볼까 잠시 멈추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풀어봤을까요? 채점까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준비해볼까 보면 어떤 것들이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 문제 보니까 함수값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함수값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 인수분해 때 했었던 거죠. 인수분해 때 하고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에 이어서 2차 함수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반의 제곱 더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3번 그래프를 그리는데 1차 함수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거 그래프 그릴 때 요 그래프를 가져다가 평행이동하는 거 이 그래프를 가져다가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즉 3만큼 아래로 내려간다 위로 2칸 올라간다 이런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요거 알고 있으면 새로운 단원 배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4.1 2차 함수의 뜻 학습 목표 확인할게요. 2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한다. 2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한다. 우리 2차 방정식 때 2차 방정식이 뭔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던 것처럼 4.1 단원도 주어진 것이 2차 함수다 아니다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보는 단원입니다. 2차 함수가 어떤 것인지 활동지로 가볼게요. 날짜 쓰시고 이름 쓰시고 먼저 2차 함수가 뭔지 알아봅니다. 빈칸 쫙 있고 잘 모르겠어요. 2차 함수라고 한다. 뭐하고 관계가 많이 있냐 하면 2차 방정식하고 되게 많이 비슷해요. 2차 방정식 뭐였냐면 는영꼴로 바꿨을 때 뭐가 남으면 x에 관한 2차식이 남으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이번에는 y는 꼴로 바꿨는데 이쪽에 2차식이 남으면 이걸 바로 2차 함수라고 불러요. 요거를 이쪽에 옮겨 볼게요. 어떻게 쓸지. y는 그냥 2차식이라고 쓰지 않고 ax제곱 일반적인 모양 있었죠.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요런 꼴로 나타내어진다면 이때 2차 함수라고 한다. 조건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A, B, C가 막 X였대더라 이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A, B, C는 상수고 또 기껏 2차 살려놨는데 A가 0이라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 붙었었고 이렇게 Y는 2차식 꼴로 나타내어진다면 이때 FX가 뭐냐 하면 X값에 따라서 뭔가 변화된 값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본 적 있나요? 요즘은 안 보이나? 이런 거? 뭐 2가 들어가면 플러스 1 해서 뭐 3이 되고 4가 들어가면 뭐가 되고 해서 x값이 들어간다면 뭔가의 변화를 주고 짠하고 나오는 이런 것 이거 함수라고 불렀었죠.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x값에 대해서 변화하는 y값 이거의 fx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지면 그때 이 함수를 x에 관한 2차 함수라고 한다. 얘 두 개 볼게요. 얘 두 개로 2차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볼게요. 삼각형이 있는데 밑변과 높이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네요. 채워봅니다. 2x 빼기 3 밑변에 높이에 x 빼기 2라고 채워볼게요.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할 때 y가 x에 관한 2차 함수인가 아닌가 관계를 알아봐야겠어요. y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밑변 2x 빼기 3 높이 x 빼기 2 곱하고 2분의 1 해준다. 이거 2차식 맞나요? 2차식 맞죠? 전개해도 2차항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 맞다.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하고 되게 많이 비슷하죠.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얘 y는 뭐 빈칸 있는 거 느낌 오죠? 뭘 쓸까요? 자기 반을 쓸게요. 또 그냥 넉놓고 9 따라 쓰는 사람은 바보 9 자기 반 쓰시고 여기에 a라고 쓸게요. y는 9 가로 이렇게
제곱 빼기 a x제곱 더하기 4가 y가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될 조건. 어떻게 돼야 될지 알겠죠? y는 하고 2차식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얘가 2차식으로 살아 있어야겠네. 전개했을 때 2차식인 것 같은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되죠. 언제? 여기서 전개해서 나오는 9x 제곱하고 여기에서 a x 제곱하고 만나서 없어지지만 않으면 되겠네. 언제 없어지죠? a가 9일 때.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되려면 9만 아니면 되겠네요. 여러분 답은 좀 다를 거예요. 자, 발전 문제 볼게요. 빈칸 보이네요. 쓸게요.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라고 쓰고 문제 봅니다. 주어진 식이 y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도록, 즉 y가 x에 관한 2차식이 되도록 이 뜻이네요. 이렇게 되는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다시 이 식 한번 보니까 a 상수니까 상수의 x제곱, 여기는 상수의 y제곱, 여기는 x 1차, y 1차. y는 x에 관한 2차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얘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얘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그쵸? 그럼 두 가지 조건 만족돼야 되네요. 첫 번째, y제곱이라는 이 항은 좀 없어져야 되겠어. 없어진다는 거 얘가 0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 이거는 x제곱 쪽은 반드시 살아있어야지 2차 함수가 되니까 얘는 0이 되면 안 되고. 요거 0 되는 거 쓰고 나서 봤더니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네요. 인수분해 aa 3일 빼기 플러스 a 빼기 3 a 플러스 1은 0. 그래서 해는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는 3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든지 해야겠네. 두 번째, 여기서는 a가 0이면, 그러니까 a제곱 빼기 1이 0이면 안 되는데 인수분해 하니까 합차공식, 얘는 언제 0이 되냐 하면 a가 마이너스 1, 1대 0 되고 a가 1일 때 0 되죠. 0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고 1이어도 안 되는 거네. 여기는 5월 아니고 엔드인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둘 중에 하나라도가 아니라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도 0 아니고 얘도 0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3이든지 마이너스 쉬는 시간에 찍고 있어서 a가 3이든지 마이너스 1 둘 중에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되니까 a는 3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후보가 이 두 개인데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 아니고 a는 3이다. 2차 함수의 그래프 학습 순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잠깐 보면 지금 방금 했었던 2차 함수의 뜻 말고는 다 그래프 계속 그래프.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 뭐냐 하면 가장 일반적인 2차 함수를 줘도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4단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2차 함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2차 방정식 배울 때 특이한 거 말고 가장 일반적인 거,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에 봤죠. 뭐 근해 공식 썼고, 그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즉 y는 ax 제곱 플러스 위에서 쓴 거 bx 플러스 c, 이런 2차 함수를 줬을 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완성.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이거 배우면 좋겠는데 1차 함수 때 기억해보면 가장 일반적인 1차 함수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배웠냐 하면 y는 ax 그래프를 알아보고 평행이동 시켰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더 간단한 여기에서 시작했죠. 또 이거 마이너스 x 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y는 x제곱이란 그래프 먼저 알아보고 얘하고 같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란 그래프는 어떤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있는 그 개수를 변화시켜 보면서 1차 함수 때는 기울기라고 불렀는데 얘는 이제 기울기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x제곱의 개수라고 불러요. 간단한 거 알아보고 a 변화시켜 보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키긴 시키는데 얘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될 거예요. q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되는 거 p 마이너스 p x축 방향 y축 방향 둘 다 평행이동 되는 걸 배우고 난 뒤에 지금 이건 그냥 내비게이션 같은 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을 보고 그 다음 최종 가장 일반적인 모양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2단원 보면 학습 목표 y는 x제곱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성질을 이해한다 라고 했네요. 다시 활동지 와서 날짜하고 이름 쓰시고 첫 번째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y는 x제곱에 대하여 표를 완성하세요.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정수로 끊어놨을 때 y즉 x제곱 이때만큼은 y는 x를 제곱한 값으로 하자. 얘 제곱하니까 9, 4, 1, 0, 1, 4, 9 표 채웠어요. 그 다음 x, y를 순서쌍으로 하는 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 볼게요. 먼저 0,0 가장 센터에 있는 거 점을 표시하니까 이렇게 티나게 좀 표시해 주세요. 그냥 보이지도 않게 점 찍지 말고 여기는 1,1 눈금 하나가 1, 1이니까 1,1 2,4 3,9 x는 3,9니까 여기겠네. 마이너스 1,0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여기는 왼쪽, 오른쪽, 여기는 위아래. 마이너스 2,4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3이고 y는 9니까 여기. 수업해보면 꼭 요렇게 찍는 애가 한 반에 한 명 정도 꼭 있어. x에 1 찍고 y에 1 찍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닌 거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좌표평면에 점 9개가 아니고 7개 나타냈고 세 번째 x 범위가 뭐일 때 쓸게요. 실수 전체일 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정수 범위일 때만 봤죠. x가 1단위로 딱딱 끊어지고 있는 정수 범위일 때 나타냈는데 실수 전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보래요. 실수 전체라는 얘기는 수직선을 가장 메우는 x라는 거죠. 요 사이에 0하고 1 사이에 여기 x가 다 있다고. 어떤 건지 2분의 1 한번 넣어 볼게요. 2분의 1 여기 사이에 2분의 1 있는 거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겠네. y값이 0과 1 사이 한가운데 있는 2분의 1일 때 y는 얘를 4등분한 거 중에 하나만큼 여기에 들어가겠다. 또 1하고 2 사이 2분의 3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즉 1과 2 한가운데 있는 2분의 3이란 x에 대해서는 y값이 4분의 9 2와 4분의 1이죠. 대분수로 바꾸면 2와 4분의 1 4등분했을 때 제일 밑에 거 여기 하나만 더 2분의 5일 때 2.5일 때 4분의 25가 되네요. 2.5 여기 1적에 4분의 25니까 6과 4분의 1이네. 6과 4분의 1 6과 4분의 1 4등분해서 아래 거 좀 보여요? 어떤 모양일지?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4분의 9 이렇게 좌우 대칭이네. 여기일 때 4분의 1 여기일 때 2와 4분의 1 여기일 때 6과 4분의 1 이렇게 되고 있구나. 찍고 나서 보니까 형태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가 사이사이가 다 메워진다면
점으로 있지 않고 이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보여요? 살짝 이렇게 될 것 같은 것. 이렇게. 그거 볼게요. 수전증 있는 학생들. 이렇게. 나름 잘 그렸다. 조심해야 될 것. 유의사항 말합니다. 벽에 닿을 때까지, 천장에 닿을 때까지 그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여기 포인트. 또 하나, 여기가 뾰족하지 않아요. 둥글게, 손을 대봤을 때 둥글게 그려졌는지 확인하시고, 각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아까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성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학습 목표에서. 원점을 지나면 원점 지나네. 0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원점 지나고. 뭐한 곡선이다. 어떤 곡선? 쓸게요. 아래로 볼록. 수많은 뭔가 형용사 중에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이거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볼록하죠? 볼록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아래로 볼록 튀어나왔다고. 저는 위로 오목이라고 해도 되는 안 돼.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이거 그냥 기억하세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이 그래프는 어디의 대칭이죠? 어디를 기준으로 접으면? 요게 뭐지? Y축. Y축의 대칭이다. X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쪽 기준으로 왼쪽이란 얘기네요. 왼쪽 기준으로 X값이 증가하면 X값이 점점 커질 때 Y값은 점점 작아지네. 그래서 X값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다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증가하네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지. 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뭐에 있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네요. 위에. 누구만 빼고? 딱 원점은 걸려 있으니까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다. 자, 세 번째.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쪽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함수가 x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래요. x제곱한 것에 마이너스 붙인다. 0은 그냥 0이겠네. 제곱하면 1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고, 제곱하면 4인데 붙이고, 마이너스 9. 얘도 1인데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 좌표평면 점 찍어볼게요. 0,0 찍었고 1,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여기. 2일 때 마이너스 4다. 여기. 3일 때는 9, 마이너스 9다.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9 나타냈고 x의 범위가 뭐 들어갈지 알겠죠? 실수 전체일 때 지금처럼 정수로 1단위씩 딱딱 끊어지지 않고 수직선 전체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x가 수직선 전체의 값에 해당될 때 그래프 그려보세요. 여기가 실선으로 메워지겠네. 봐서 알죠? 위쪽에서 봐서 어떻게 된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즉 4칸 나눴을 때 제일 조금인 값. 2분의 3 넣으면 4분의 9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이라서 2칸 가고 4분의 1칸 더 간 것. 4칸 중에 하나 정도. 2분의 5일 때 여기에서는 아까 얼마였죠? 6과 4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6과 4분의 1 여기 정도. 왼쪽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와 4분의 1 마이너스 6과 4분의 1 대강 보이나요? 얘도 사이사이 다 메워지는 실선으로 연결. 아이고
어머, 왜 이래. 컴사로 이렇게 어떻게 뭉개야겠는데? 여러분은 더 잘 그렸을 거라고 믿을게요. 믿을게. 됐죠? 아까 얘도 마찬가지 유의사항. 여기 너무 안 지나는데? 이 유의사항. 천장이 아닌 바닥까지 닿아야 돼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그려야 되고, 여기 뾰족하면 안 되고, 각지면 안 되고, 지나야 되고. 계속 갑니다. 얘의 특징 한번 봐서 알겠다. 원점 지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0,0 지나고. 무슨 곡선이다?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볼록으로 기준합니다. 오목 아니라고.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위가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뭐의 대칭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Y축의 대칭이네요.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처럼 접힐 수 있네.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네요. 증가하다 감소하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 음수 부분, x가 음수인 부분에서 x 증가하면 y 같이 늘어난다. 증가하고. 위에 걸 그대로 카피했더니 값도 증가하고,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y 값도 감소가 아니고 y 값은 감소한다. 누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어떻다? x축보다 아래에 있네요. 아래에 있다. 누구만 제외하고? 원점을 제외하고. 됐다. 이제 마지막 한 줄. 지금 알아봤던 이 두 그래프가 가만 보니까 물에 비친 것처럼 여기 위에 이렇게 처음 그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두 번째 그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서로 물에 비친 것처럼 되어 있네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누구의 대칭? X축의 대칭인 거죠. 두 그래프는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는 X축의 대칭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두 번째 그래프인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나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 볼게요.